네, 요즘 날씨가 약간 추워지기는 했지만 러닝 혹은 외부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 하시다가 가끔씩 무릎 앞쪽 아프셨던 분들 특히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이 부족했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이 과했나? 왔다 갔다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뒤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닌 무릎 뒤쪽에 있는 슬개야 지방 패드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무릎 앞쪽 통증을 유발하는 슬개하 지방 패드 증후군입니다. 무릎 앞쪽의 통증이 단순히 운동하고 나서 잠깐 스쳐가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무릎 덮개뼈 밑에 있는 그 지방층 부분에 문제가 생긴 슬개야 지방 패드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이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을 보면 앞쪽으로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덮개뼈가 있고요. 무릎 만져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그 뼈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 뼈를 잡아주는 대퇴사두근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정강이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이 관절들 사이에 있는 요 안쪽 부분의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층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 지방층의 역할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손상이 생겼을 때 그런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분, 산소 공급을 하고 노폐물들을 빠지게 하는 조그마한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거나 균형을 잡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압력을 느끼고 어떤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 통증, 압력 등을 느끼는 조그마한 신경 다발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신경들이 이 지방층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걸 보고 슬개하 지방 패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그 해당 부분이 충격을 받았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장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부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충격이 이전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 패드가 직접적으로 눌리거나 타격을 받아서 충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이랑 연관성이 있는데요. 걷다 보면은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굽힐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을 펼 때 너무 과하게 앞으로 꺾이는 자세가 심해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지방 패드가 관절 부분에 끼이게 되겠죠. 그래서 끼인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심해지고 지방 패드 있는 부분에 손상이 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게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들 외에도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앞뒤에 높이차가 거의 없는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은 쿠션이 아예 없는 납작한 슬리퍼들을 신을 경우에도 보행을 할 때 과신전 자세들이 많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능성이죠. 납작한 신발 그리고 쿠션이 있더라도 앞뒤 차이가 거의 없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우리 무릎이 과신전을 일으키면서 앞에 있는 지방 패드 쪽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릎 앞쪽이 주로 아픕니다. 인대라든지 아니면 힘줄 부분 문제일 때도 앞쪽일 수도 있지만 옆쪽 혹은 뒤쪽이 아프기도 한데요. 이 지방 패드 증후군은 무릎 앞쪽이 특히나 많이 아프게 되고 증상이 심하면은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흔히들 타는 듯한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묵직한 통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날카롭고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종류의 통증입니다. 지방 패드 있는 부분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신경들이 염증이 심한 원인으로 인해서 자극이 되면서 이러한 날카로운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 약간 펴는 거는 괜찮지만 무릎을 거의 끝까지 폈을 때 그때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경우에는 무릎을 심하게 굽힐 때도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무릎 앞쪽이 아프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자세, 동작, 운동 등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지내보세요. 그러고 증상이 괜찮아졌다. 그러시면 다시 운동 시작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결국 어떤 원인이 됐든지 부하가 많이 걸렸을 테니까 그 부분에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테이핑은 볼록 튀어나온 슬개골 앞부분 이 부분이 지나치게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양쪽으로
그래서 이 앞쪽 그리고 이 옆쪽으로 위쪽으로 보강 테이프를 이제 세 군데로 해주는 경우에 슬개골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줘서 그 밑에 있는 슬개골 지방이 눌리는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진단 받으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약부터 먼저 쓸 겁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니까 그 염증 가라앉혀야 되겠죠. 근육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심하게 경직되는 경우에도 슬개골 밑으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근위 환자에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근육이 약해져서 그 해당 부분이 많이 눌렸거나, 아니면 근육이 심하게 경직돼서 심하게 눌릴 수 있으니까 근육을 스트레칭, 이완시켜주는, 그리고 혹은 보강할 수 있는 재활 운동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운동 하실 때도 중요한 것은 요즘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어떤 부위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 물리치료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운동 치료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1차적인 치료로는 좀 쓰지는 않지만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미량 섞은 주사를 무릎 안쪽에 그 슬개골 지방 패드 있는 쪽으로 직접 주사를 해서 염증을 좀 급속히 가라앉히는 방법도 쓸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는 자주 반복해서 맞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 스테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이 지방층 자체를 너무 위축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저용량으로 적절한 횟수를, 적절한 간격을 지키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내가 조금 아프다고 맞고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보호를 해주는 지방 패드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맞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주사를 맞았을 때 실제로 이 주사만으로 증상이 잠시 가라앉은 건지 이제 치료가 근본적으로 된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바로 활동 무리하게 시작을 한다든지 그대로 남겨놓으면은 결국은 통증만 잠깐 가린 상태에서 무리되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했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관절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증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하진 않아서 수술 후에 한 며칠 정도만 지나면은 일반적인 활동이라든지 운동, 복귀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이 생겼을 때 쉬는 겁니다. 무리해서 내가 욕심내가지고 하기보다는 증상이 생기면은 일단 쉬면서 그 증상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운동하기 전에 근육들이 충분히 스트레칭 돼 있고 이완이 돼 있으면은 부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러닝 혹은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이완 운동들을 적어도 5분 이상 충분히 하시는 거를 습관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 과하든 과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 몸은 평소보다는 부하를 더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냉찜질 해주시면은 운동 후에 이제 약간의 염증 소견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염증 소견들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거는 당연히 증상도 도움이 될 겁니다. 증상이 만약에 계속 오래된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보존적인 치료 혹은 뭐 인터넷에서 본 것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 듣고 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방치가 돼서 나중에 만성화되고 낫지 않는 경우, 더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슬개골 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착용하는 형태들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모양들,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릎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대들이 결국은 이 슬개골을 받쳐줘서 슬개골이 지나치게 눌리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형태들은 무릎 전체를 감싸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무릎 옆을 지나가는 힘줄 그리고 인대들이 있는데 그런 힘줄이나 인대 쪽에 부하가 가해지는 거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조적인 기구들을 사용하는 거는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널리들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품 질들도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착용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실제로 저도 러닝할 때 보호대까지는 착용을 안 하고요. 저는 테이핑 항상 하고 있고, 대회 나가기 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평소보다는 테이핑을 좀 더 많이 하고 뛰는 편입니다. 네, 두발로 병원 임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